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칩스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캔자스시티 유니온역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어린 8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는 프로풋볼 캔자스시티 칩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트래비스 켈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과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팬들이 참가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날 우승 퍼레이드에는 마이크 파슨 미조리 주지사 부부와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총격이 일어나자 급히 대피했고 SNS를 통해서 무사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청장 스테이시는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으며 팀 모든 선수, 코치, 스태프는 안전하다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사에는 800명이 넘는 법 집행기관 공무원이 배치됐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11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결정으로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리매각, 유럽지역 중복 4개 노선 슬롯 조정 등의 시정 조치가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붙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습니다. 기업 결합 승인이 필요했던 14개국 중 이제 미국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EU가 독과점 이유를 들어서 2차례나 심사를 연장하며 양사 합병에 가장 까다로운 곳이었던 만큼 남은 미국 측과의 협의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발표된 옐프 엘리트 2024에 따른 상위 100대 피자 명소 목록에서 시카고 레스토랑 6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피코트 피자리아는 놀랍게도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최고의 피자로 선정됐습니다. 피코트 피자리아는 캐러멜 치즈 크러스트가 특징인 팬 스타일 피자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피자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 인기 프로그램 The Bear 시즌2에도 등장했습니다. 총괄 매니저 션 아스브라는 팬 피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피자는 전통적인 시카고 피자를 독특하게 재해석한 우리 피자라면서 가운데는 부드럽고 바삭한 빵, 바닥은 바삭하고 가장자리에는 캐러멜 치즈 크러스트가 두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카고에는 다른 뛰어난 피자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상위 100위에 선정된 다른 시카고 레스토랑은 화면과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차이나타운의 켄키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의 지역 내 상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 따르면 총을 든 복면 남성 2명이 자정 직전에 식당에 들어와서 손님이 아직 안에 있는 계산대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계산대 직원들은 이에 응했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활동가 킴티 박사는 차이나타운이 다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은 전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폭력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조조차는 차이나타운 비즈니스 지구를 따라서 더 많은 경찰과 더 많은 감시, 더 나은 조명을 요구했습니다. 니콜리 11구 시의원은 제9경찰지구대에 이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쿠카운티 보안관은 격주 수요일마다 차이나타운 스퀘어 광장에 센터를 설치해서 범죄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지역이 특히 취약한 지역이라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2,000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의 필드 뮤지엄에서 독특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필드 뮤지엄은 현지 셰프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선보입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미각의 세계를 열어줄 뿐 아니라 특별한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블러드 애피티시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드라큘라 전시회를 기념하며 다양한 요리에 피를 사용해서 드라큘라라는 주제를 표현합니다. 생존을 위해 피를 마시는 실제 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을 다룬 이 전시회와 함께 방문객들은 피, 소시지, 타코를 포함한 다양한 피가 들어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트 스트리트과 타케리아 친곤 등 시카고의 유명 레스토랑들이 이번 파트너십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레스토랑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프론티어 웨스트타운과 더 위너 서클도 참여합니다. 식사를 마친 고객에게는 필드 뮤지엄의 블러드 서커스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코드가 제공됩니다. 이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예약은 필드 뮤지엄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카운티 당국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 대가로 이민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1월 말에 하일랜드 파크 경찰이 온 웨시아 애비뉴 500번지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시작됐으며 곧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국토안보부가 연계돼서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곳에 있던 19살 여성, 그녀의 2살 아들, 그리고 22살 여성과 그녀의 15살 동생 등 멕시코 출신 이민자 4명이 구출돼서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는 중입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올레아는 2023년 7월에 그들의 미입국을 주선하고 이후 주택과 돈, 일자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올레아가 그들의 신분증, 돈과 기타 물품을 강탈한 후에 입국을 위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여성들과 15살 소년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해 19살로 보이도록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레아는 2살 아이가 낮에 자지 않도록 하려고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의 학대가 있던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멕시코의 남은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올레아는 인신매매 8건과 강제노역 7건으로 기소했으며 경찰은 추가 혐의를 찾아서 조사 중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양성 판정 후에 5일간 격리 정책이 곧 끝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21년부터 5일 동안의 격리를 권고해왔던 코비드 격리 권고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새로운 코비드 권고사항은 독감 및 RSV 감염 예방과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CDC는 사람들이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종료하도록 제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열과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지침이 10일간 마스크 착용 권장을 유지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포스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진행되었던 코비드 격리 지침 개정 작업은 지난 가을 증가 추세에 잠시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CDC 이사 만디 코헨은 4월경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백악관의 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수요일 노동부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직후에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35%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은 62.1%로 높아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는데 기대가 약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후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60%대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5월 0.25% 인하 가능성은 62.1%, 0.5% 인하 가능성은 5.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인하 가능성은 74% 수준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1%로 2%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타겟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자체 브랜드 업앤업의 리론칭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브랜딩, 포장,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된 제품으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업앤업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15년의 역사를 가진 업앤업은 이번 리론칭을 통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존 제품을 더욱 개선하고 수백 가지의 신제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업앤업 제품은 기존의 40%가 새롭고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재구성됩니다.
구강 청결제, 샌드위치백, 화장솜 등 주방, 욕실, 약장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선됐으며 또한 반려동물 사료, 이사용품, 구강관리 제품, 반려견 미용용품 등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도 추가됩니다. 개선된 제품에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칫솔, 더 강력한 식품용기, 새로운 세정 및 바디워시 향 등이 포함됩니다.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업앤업 제품은 이번 달부터 타겟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2025년 초에는 진통제, 냅킨, 단백질 파우더, 배터리, 컴퓨터 액세서리 등 더 많은 업앤업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제프 베조스가 지난 며칠 동안 회사 주식 약 20억 8천만 달러를 매각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매각은 금요일 9일에 시작돼서 월요일 12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베조스는 총 1199만 7698주의 회사 주식을 약 20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베조스가 11월에 채택한 사전 준비된 거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달 초 아마존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공개됐습니다. 베조스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아마존 주식 5천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아마존의 CEO에서 물러난 베조스는 지난주 20억 달러가 넘는 약 1200만 주를 매각하면서 또 다른 아마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베조스는 주식 매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절세 목적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2022년 25만 달러 초과 매각 차익에 대해서 7%의 자본 이득세를 제정했는데 플로리다는 이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베조스는 지난해 11월 시애틀을 떠나 마이애미로 이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약혼녀 로렌 산체스와 그의 부모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식 매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